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은 벅초퍼 컨트롤 유닛에 대해서 실험했었죠. 오늘은 실제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전압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컨트롤에서 나온 파형에다가 실제 전압 전류 파형 어떤 식으로 그 파형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벅초퍼는 이제 이론은 다들 아시겠지만 회로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스위치인데 손으로 하면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이거 그 TR 우리가 쓰는 건 이제 IGB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씁니다. IGBT를 써서 그 스위칭을 하게 되죠. 게이트에다가 전압 펄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전압 펄스 여기 전압 펄스 ON 되는 순간에 도통이 되죠. ON 되는 순간에 도통이 되고 여기가 펄스가 OFF 되는 순간에 차단이 돼요. 이런 동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L이 들어가서 이 L 성분이 전류를 이제 좀 평탄화 시켜주죠. 전류를 평화라 이렇게 시켜줍니다. 실제 부하는 이제 여기다 R에다가 연결해서 부하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여기에 펄스를 넣어주는 거 이런 식의 펄스를 넣어주죠. 펄스를 넣어줬을 때 요 제어 유닛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게 촛불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한 개만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인버터 쓸 때도 똑같은 이런 펄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퍼에 들어가는 IGBT 요 IGBT에 이제 삼상은 6개가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인버터 할 때는 단상을 하기 때문에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초퍼 회로에서는 얘가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그 뭡니까? 뭐 1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1번만 연결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때 들어가는 이 파형 부분, 이런 파형을 주는 거 제너레이터 그 펄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실험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 파형이 들어갔을 때 출력단에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여기서 양쪽 R하고 L 있으면 이 전체 쪽에 부하에서의 전압 V0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죠. V0는 펄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펄스가 ON이 됐을 때 여기가 펄스가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ON이 되면서 요 전압이 입력 전압이 온전하게 출력이 다 걸리죠. 그래서 똑같은 파형이 나오는데 크기는 물론 만약에 여기서 뭐 50V 우리 실험에서 50V 걸어줄 건데 직류 50V를 걸어주면 여기가 최대값이 50V가 되고 최소값은 0V 이렇게 되겠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전류를 평활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 전류값이 여기가 ON 걸렸을 때 전류가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여기가 끊어졌을 때는 실제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통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전류값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요런 파형을 이게 실제 L 값이 크게 되면 거의 직선이 돼요. L이 큰 값이다 하면 직선이 되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한번 L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출력비, 통유율이라고 해서 듀티비하고 그 다음에 전압전달비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입력 전압이 VI가 되고 출력은 실제 계산해 보면 평균값을 직류니까 평균값으로 해야 되죠. 최대값에다가 듀티비를 곱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약분이 되면은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은 B는 D라고 듀티비가 되는 거죠. 듀티비는 0에서 1 사이 값인데
듀티비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ON하고 여기 ON이고 OFF다 그러면 한 주기가 여기가 T가 되고 요 T 동안에 ON 되는 시간 T에 대한 ON 시간 여기 T 곱하기 T거든요. 여기에 B가 됩니다. 그래서 TT 약분되니까 이게 듀티 B가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ON 시간이 0.5 주기의 0.5배만큼 ON이 되고 그 다음에 0.5만큼 OFF가 됐다. 그러면 듀티비가 0.5가 되는 거고 대부분 다 꺼져 있고 ON 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0이 되겠죠. 전부 다 켜져 있고 OFF 되는 시간이 없으면 1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식은 굉장히 출력 전압이 VI가 된다라는 거는 이론 시간에 좀 배웠던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회로는 이렇게 결선하겠습니다. 결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입력 전압 얘는 아날로그 전압계 읽고 출력 입력 전류도 아날로그 전류계를 읽어서 요 값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출력 전류는 얘하고 아이솔레이터 전류 아이솔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전압은 여기 차동 프로브 디페런셜 프로브에서 차동 프로브에서 읽어서 오실로스코프로 여러분 읽어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 보면 그 평균값이라고 되는 게 있죠. 평균값 메저 버튼 써가지고 평균값 표시해서 그 값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회로는 이런 회로예요. DC 전압 걸어줘서 DC 전압 여기 50V 걸어줍니다. 여기 50V.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무딩 인덕터라고 해서 DC에 약간의 그 전압에 좀 노이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직류를 좀 더 평활화시켜서 완전한 좀 직류가 모양이 되도록 깔끔한 직류가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인덕터를 쓸 겁니다. 여기 스무딩 인덕터라고 해가지고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 연결하고 스무딩 인덕터는 요겁니다. 요거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회로도를 이렇게 결선을 할 텐데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지금 이걸로 사용할 텐데 이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부분 있죠. IGBT 초퍼 인버터라고 하는 요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Q1 같은 경우는 Q1 양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Q1 양쪽에 여기 점 있는 데다가 선을 연결을 하고 하면 되는데 D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요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 다이오드가 실제 여기에 보면 회로에 다이오드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다이오드하고 다 IGBT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은 여기 다이오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회로에서는 이제 스위치만 쓸 거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이제 그림에서 뺐습니다. 실제로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Q4라고 하는 IGBT가 있는데 이 IGBT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사용 안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사용 안 하냐 하면 여기다가 이걸 끊어줘야 되죠. 끊어주는데 실제 내부선을 우리가 끊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펄스를 주지 않고 펄스를 주면 얘가 도통이 되죠. 펄스가 주지 않고 오프 상태 펄스를 게이트에다가 주면 이게 차단이 돼서 끊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0V가 딱 들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게이트에다가 펄스 주는 부분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접지를 연결해 버려요. 접지 연결하면 여기가 0V가 들어가죠. 0V가 들어가면 항상 여기 차단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쓰지 않고 D4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결선 부분을 이제 뒤쪽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R 저항 성분은 86ohm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86ohm은 나중에 저항표를 보고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E1 전압계는 200V에 맞춰주시면 돼요. 200V.
전류계는 2.5A 여기 맞춰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10A 있죠. 10A에 맞춰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 10V로 바꿔주니까 1대1이 되죠. 예, 아이솔레이터 같은 경우는 10A 넣어주면 1대1이 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에 있는 전압값을 바로 읽어서 전류로 환산 바로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동 프로브를 쓸 건데, 차동 프로브는 50배가 되죠. 50배를 써서 오실로스코프에도 50배율을 50배로 해줘야 되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결선, 요 결선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했었죠. 지난 시간에 여기 실습했던 부분인데, 요 결선 좀 뒤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하나 빠졌네. 여기 쓴다고 하다가 빠져버렸네. 그리다가 빠졌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신호, 여기 스위칭 컨트롤 인풋에 신호 입력 1번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 오실로스코프 채널 3개를 쓸 거예요. 이 결선만 보고 여러분이 참 결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뒤쪽에 일단 이 부분, 여기 다음 페이지라고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결선하는 거 뒷페이지에 좀 그려놨으니까 이거 살펴보자면, 여기 어디 갔죠? DC 소스 들어간 초퍼 인버터 컨트롤 유닛 있죠. 초퍼 인버터 컨트롤 유닛, 여기서 DC 소스, DC 전압원 여기 다이얼 돌려서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10V부터 플러스 10V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10V부터 플러스 10V까지 가는 거, 이 소스를 1번에 넣어줍니다. 1번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DC 소스 2 두 번째는 2번에 넣어줘요. 여기 2번 넣어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핀 9핀짜리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있죠. 4번, 여기 4번에다가 접지를 넣어줍니다. 이 4번에다 접지를 넣어주는 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여기 Q4를 쓰지 않고 Q4를 차단시키고 다이오드만 쓰기 위해서 4번에다가 접지를 넣어줍니다. 자, 이 회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쪽 부분 회로, 위쪽 부분에 이 회로 있죠. 요 회로, 이 회로는 여기 아래에서 오실로스코프까지 지금 연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전에 했었고, 여기 들어가는 건 좀 전에 했었고, 여기도 사실은 이게 IGBT가 능동 소자이기 때문에 수동 소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전원이 필요해요. IGBT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원을 뭘로 넣어주냐면 교류 24V짜리 여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연결해서 IGBT에 전원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24V 교류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변 DC 전원 요겁니다. 여기 가변 DC 전원 0에서 120V까지인데 여기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50V까지만 인가를 해야 돼요. 7번에서 이 입력 전압계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에서 우리 그 스무딩 인덕터에서 전류 평화를 시켜주기 위한 인덕터 여기 한쪽에 연결해서 가서 전류계를 연결하고, 전류계에서 이쪽 회로로 가게 되죠. 전류계를 거쳐서 여기 1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1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번을 마이너스를 넣어주게 되죠. 2번 마이너스 넣어주고, 3번에서 전류계 이제 부하 쪽으로 가는 거죠. 3번에서 부하 쪽으로 가고, 여기 부하 쪽 전류계에서 뭡니까, 여기 저항 부하, 그 다음에 L 부하 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회로가 실제로는 이 회로
여기 이 회로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초퍼 회로가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이 좀 보고 이게 과연 뭔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1번에 들어왔잖아요. 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 이쪽으로 거치죠. Q1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가게 되니까 Q1을 거치게 되면 이게 이거죠. 이건 모스 FBT가 아니니까 이거 IGBT니까 이렇게 표시해야 되네. IGBT니까 여기 1번에서 와서 IGBT를 거쳐서 여기 펄스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3번이 되죠. 여기 3번 연결됐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3번에서 여기 거쳐서 2번으로 가죠. Q4를 거쳐서 2번으로 가게 되는데, Q4를 거쳐서 여기 2번으로 가게 돼요. 1번은 플러스가 들어가고 2번은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데, Q4에서 우리가 여기 다이오드가 있잖아요. 그죠? Q4, D4가 되는데, 여기도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오드랑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는 Q4를 우리가 아까 지금 이 회로 연결했죠. 신호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 Q4에 들어간 신호 부분, 이 부분을 접지에 연결해 버렸어요. 접지에. 이렇게 되면 여기 접지에 연결했죠. 이렇게 되면 이 Q4는 차단이 됩니다. 차단되어서 쓰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에서 D4만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전류계를 거쳐서 그리고 저항을 부하를 거치죠. 저항 부하 거치고 인덕터 거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벅초퍼 회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이 부하도 지금 2번이나 아니면 여기가 2번이네요. 여기가 2번이나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나 똑같죠. 똑같으니까 여기서 2번으로 가도 되고, 어디 갔나? 여기서 2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거나, 요 선하고 이 선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일견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하게 되면 위 회로처럼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실험을 해보시고요. 저항은 86ohm을 만들어줍니다. 86ohm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3개만 켜주면 86ohm이 됩니다. 나머지는 꺼주고, 자, 이렇게 온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세팅은 앞에서 지금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1이 어디 가면 차동 프로브, 여기 차동 프로브예요. 차동 프로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연결하면 되고요. 차동 프로브 출력 연결하고, 그래서 여기 저항단 양쪽에 차동 프로브는 저항하고 L 양쪽에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아이솔레이터, 전류 아이솔레이터 여기죠. 전류 아이솔레이터의 출력. 그래서 전류를 보는 거고, 2번은 부하 전류를 보는 거고, 3번은 이렇게 가서 여기 IGBT에 우리가 1번 Q1 여기 있죠. 1번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 이 신호를 볼 겁니다. 1번 게이트 신호.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뽑아가지고 보게 되면 1번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코프 3개 채널 보고 실습을 해서 오실로스코프 세팅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은 20V, 2번은 100mA, 그리고 3번은 2V, 그 다음에 시간 축으로는 1ms 디비전으로 해주고, 트리거는 채널 3을 가지고 갈게요. 채널 3으로 해서 DC 커플링해서 상승 1V 정도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에 들어가는, 인버터가 아니라 그 초퍼에 IGBT에 들어가는 게이트 신호를 조정하기 위해서 듀티비에 들어가는 그 D 소스 1 같은 경우는 가운데, 그래서
D가 DUTB가 0.5가 되게 가운데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DC 소스 2는 여기 주파수죠. 그래서 미니멈에서 최소 주파수가 되도록, 그 다음에 모드는 초프 PWM 모드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실험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료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채널 1은 실제 그 출력 전압이죠. 부하에 걸리는 전압. 이 부하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가 L하고 R 두 개를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VO 두 개를 다 측정하기 때문에 입력에서 들어오는 스위치, 입력에서 들어오는 이 신호가 그대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여기 스위치하고 똑같은 신호가 출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전류는 여기 L 때문에 부하 전류가 직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도통되었을 때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오프 상태에서는 직선으로 내려오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아이솔레이트 배울 내가 바꾼다고 했는데 안 바꿨네. 최대값이 48V가 나올 거예요. 48V가 아니라 한 50V 정도에 되게끔 보통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가 최대값이 50V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를 좀 바꿔 보시고, 주파수를 DC 소스 2를 갖다가 돌려 가지고 이 주파수를 좀 뭐랄까 크게 바꿔서 관찰해 보시고, 실제 여러분이 효율 같은 것도 사실 거의 96% 가까이 90% 이상의 효율이 나온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입력 전압 전류 구에서 입력 전압 전류 측정한 거 여기 가지고 입력 전력을 계산할 수 있고, 출력 전압 전류 곱해서 출력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출력 전압 전류 곱해서. 그러면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와서 입력이 6.5W면 출력이 6.25W 이렇게 해서 약 96% 정도의 효율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저항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과제는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L2 값, L 값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L 값을 30%일 때, 그 다음에 부하에 있는 L 값을 갖다가 100%일 때 해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오실로스코프 세팅은 여기서 해줬던 거, 이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얼은 DUTB 0.5, 주파수 1kHz로 맞춰가지고 주파수 1kHz. 그러니까 주파수는 돌려서 여러분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DC 소스를 2를 조절해서 주파수도 맞춰주고, 1도 조절해서 0.5 맞춰주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채널 1이 DP 차동 프로브 전압 출력이고, 두 번째가 전류 아이솔레이터 전류 출력이고, 세 번째가 IGBT1에 걸리는 IGBT-Q1 1번에 걸리는 게이트 제어 입력 파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해서 이거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30%, 100%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L2 값이 이거예요. 요걸 쓸 겁니다. 인덕티브 로드 요거 쓸 건데, 여기서 30%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되지? 30이 되도록 해야 되나? 100인 경우는 이렇게 다 집어넣었을 때가 100이고요. 30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3이라고 적혀있나? 뭐라고 적혀있지? 3이 될 때까지 쭉 빼시면 돼요. 요 두 개 파형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그림상으로도 보시면 3일 때
L 값이 작은 거죠. 여기 30%니까 L이 작을 때 전류가 이렇게 좀 뭐랄까 직류라기보다는 조금 그 교류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L 값이 크게 되니까 여기 0.7 헨리예요. 0.7 헨리일 때 전류 값이 약간 직류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이제 헨리가 더 크게 되면 완전한 직류 파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파형 2개 해서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 남으면 듀티비를 좀 변경시켜 가지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듀티비 여기 0.8일 때예요. 듀티비 변경시켰을 때 전압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부하에다 연결할 때는 요게 부하 전압, R 양쪽에 있는 게 사실 부하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 양쪽에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L을 빼고 R만 넣었을 때는 전압 파형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는 전압 파형이 이 파형하고 같았는데 R 양쪽에만 측정을 하게 되니까 전류 파형하고 똑같죠. 전류 파형하고 똑같아서 여기 실제 이제 L 값이 크게 되면 전압도 직류, 전류도 직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직류, 전압, 전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벅초퍼가 되는 거를 실제 파형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결선은 자료 다운 받으셔서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 이 그래프 요 회로도를 보고 결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 있죠. 얘들 보고 결선해서, 얘랑 얘 보고 결선해서 측정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코프 세팅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어디 갔나? 네, 이 세팅대로, 여기 있는 세팅대로 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보고서는 과제는 여기다가 듀티비 30%, 100% 일 때 2개 파형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조는 저한테 검사 받고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지금 시작하세요. 네, 동영상으로 감상해 보세요. 배선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가 아직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전체 과정을 제가 한번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선이 끝난 상태예요. 여기서 일단 전원은 DC 전원, 가변 전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50V 다이얼을 돌려서 50V를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전압 전류계, DC 전압 전류계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IGBT 초퍼 회로를 거쳐서 전류계는 아이솔레이터 여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로 이동해서 R하고 L 부하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전원으로 돌아오죠. 저항 부하는 우선 86ohm을 맞추기 위해서 스위치를 6개를 올려줘야 돼요. 6개 올려주면 86ohm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IGBT 초퍼에서 4번과 Q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Q4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4번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 여기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 있죠. 이 신호를 여기가 게이트에 들어간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접지에 연결해주면, 여기 연결해주면 여기가 0V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Q4는 항상 차단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이오드 4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로가 지금 보면 들어갔을 때 여기가 Q1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출력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출력단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에 다이오드 D4를 쓰게 되죠. 얘를 없애버리니까 D4만 쓰게 되죠. 그래서 출력단으로 가서 저항과 L 회로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퍼 회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 인가하면 우선 여기 초퍼 같은 경우는 IGBT 같은 경우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워 인풋에서 이 24V 교류 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켜줘야 되고요. 전원 켜주고 또 파워를 직류 파워를 인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켜준 다음에 다이아를 돌려서 50V에 맞춰주게 되는데 전압이 50V 가도록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초퍼 인버터 컨트롤 유닛에도 전원을 넣어줘야 되죠. 켜서 전원 넣어주고 여기 컨트롤 유닛에서 1번이 듀티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듀티비 조정. 그 다음에 2번이 DC 파워 소스인데 1번에 연결하면 듀티비, 그 다음에 2번이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드를 이걸 1번, 2번을 1번 듀티비, 2번을 주파수로 하기 위해서는 모드를 PWM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번 누르면 PWM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간에 두면 듀티비를 중간에 두면 0.5가 되고 주파수는 최소로 했을 때 약 100Hz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L 소자를 켜주면은 전원이 연결이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브 같은 경우는 1번이 채널 1, 채널 2, 채널 3가 있는데 채널 1이 차동 프로브를 연결했습니다. 차동 프로브 지금 50배 50배에다가 배열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채널 1은 눌러서 여기 보시면 프로브 배율을 곱하기 50으로 해줘야 돼요. 화면이 좀 뒤로 가야 되나? 곱하기 50. 지금 여기 곱하기 50 설정이 됐는데 눌러서 여기를 조정해서 감쇄 부분을 조정해서 곱하기 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팅은 25V가 되게 이렇게 설정해주고 위치는 0V 기준점을 이쪽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채널 2하고 채널 3 같은 경우는 프로 배열을 1배씩 해주면 돼요. 1배씩. 채널 2는 여기 아이솔레이터, 전류 아이솔레이터 부분이에요. 입력이 10V, 입력이 10A, 출력이 10V이기 때문에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3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전압을 그 전압 자체를 보기 때문에 곱하기 1배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설정을 채널 1 같은 경우는 25V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다이얼, 이 조정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25가 되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칸이 50V가 되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지금 50V가 안 되어 있어요. 요걸 보고 하는 게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V 맞추기 위해서 얘를 약간 돌려서 여기를 다이얼을 돌려서 50V 정확하게 맞춰줬고 그러면 0V 50V 듀티비 0.5 되죠. 그리고 채널 2는 지금 전류입니다. 이 전류 L 값이 지금 0.7헨리를 쓰고 있어요. 0.7헨리에 유도 부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류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3번은 IGBT 초퍼 유닛에 여기 1번 Q1 초퍼의 게이트에 들어가는 펄스입니다. 이 펄스하고 출력 전압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저는 설정을 다 맞춰준 상태인데 0V 기준점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해서 좀 모양이
보기 예쁘게 예쁜 위치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2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주면 올려주고 내려줄 수 있죠. 여기 위치 조정이고요. 3번도 위치 조정. 저는 좀 모양이 두 칸씩 해서 좀 모양이 예쁘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리거가 소스가 채널 3에 그 상승 엣지, 그 다음에 2V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지금 트리거 메뉴 눌러서 보시면은 유형이 엣지, 그 다음에 소스는 채널 3. 예. 원래 기본적으로 채널 1이 보통 맞춰져 있는데 여기를 채널 3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플링은 DC, DC고요. 그 다음에 경사는 엣지 올라가는 거 해주시고, 레벨을 조금 이렇게 여기 눌러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 트리거 조정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구형파라서 여기가 정확하게 올라가는 지점이 지금 1.4V잖아요.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2V. 2V가 되는 이 지점에 왔을 때 여기가 트리거가 딱 정확하게 가운데 잡히는데, 지금 그냥 구형파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2V가 되는 지점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2V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2V가 어떤 데는 2V가 되는 점이 나왔다가 어떤 데는 안 나왔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형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런 엣지로 잡아주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채널 3에서 트리거 상승 엣지에 2V 이렇게 맞추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자꾸 파형이 변동이 된다 그러면 촬영할 때는 살짝 이렇게 스탑 해주면 여기 트리거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트리거를 잡아주거든요. 정지 잠깐 시켰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코프 세팅을 하는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축 같은 경우는 지금 1ms를 잡았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 다이얼을 돌려주면 허리전탈 같은 부분 있죠. 이 다이얼을 돌려주면 시간축이 이렇게 조정이 돼요. 값이 바뀌면서. 그리고 시간축도 사실은 여기 T값, 트리거 중앙에 오는 이 값을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이걸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트리거의 중심 부분을 어디로 잡을 거냐 라는 거는 이걸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부분까지 마쳤고요. 자, 오늘 실습 수업을 마치겠습니다.